요 며칠 전국적인 관심이 대구에 쏠렸습니다. 차기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해진 선거판. 과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TBC 보도 특집 이슈베이커에게 듣는다. 오늘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TBC 박정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임기가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준비 안 하면은 시간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더 바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예. 오늘 또 지금 서울 다녀오는 길인데요. 네. 예, 거기도 다녀야 되고 또 시장으로 있으면서 또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하는 거나 다름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예,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8년의 재임 기간 돌아보면 감회가 아주 깊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시장을 돌아보면 소회가 어떠신지요?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대구시장을 맡아서 8년 동안 깨부리지 않고 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야당 시장 5년에다가 코로나 3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네. 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대구의 재도약을 위한 어느 정도 초석은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임 시장님들로부터 물려받은 한 수십 년 된 숙제들도 뭐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치수원 이전 문제라든지 신청사 건립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했고요. 또 대구의 미래를 위한 SOC 측면에서도 서대구 KTX 역사는 이제 완공이 됐고 예. 4차 순환도로도 완성을 해서 개통을 시켰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 대구 간 달빛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인데 네. 이 부분들도 사실은 그동안 대구 하면은 섬유 자동차 부품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물산업의 선도도시가 되었고 로봇은 독보적인 일입니다. 예. 사실은 2014년도에 48개밖에 없던 로봇 기업이 재작년도에 21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까지 전 주기적으로 대구가 로봇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산업들이 대구의 중심 산업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 미래 도약을 위한 초석은 다졌다. 이런 면에서는 좀 제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시장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불출마 선언은 하셨지만 지난 6기, 7기 얼마나 이제 애정을 갖고 시정을 살피셨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나서 최근까지 있었던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은 자기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관전하면 재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시정이란 건 영속성도 중요하니까요. 예. 새로움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분이 제가 못한 것, 또 이것을 잘 마무리해주고 대구를 새로운 도약의 길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떠나고 인구는 주는데 이 청년들이 이 땅에서 좀 꿈을 키우는 그런 시정을 펼쳐줄 능력이 누굴까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편은 기대에 섞인 심정으로 지켜봤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말씀 주시는 게 좀 애정이 뚝뚝 묻어나요. 정말 그야말로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계속해서 조금 내가 후보에 있었다면 하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8년 긴 시간이에요. 네. 할 만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당 시장 5년에 코로나 3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에너지를 다 고갈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작 사실은 제가 삼선은 안 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안 하더라도 다음 시장이 좋은 분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 나서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이 하는 척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삼선을.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기 때문에 제 뜻을 밝힌 것이 불출마 선언이었고요. 저는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답답함, 불확실, 그다음엔 억울함, 네. 그리고 때로는 누구인가 원망하고 싶은 이 시대는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메시지로 대구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 시대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와 함께 떠나는 마무리하는 시장이 되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다. 또 제 나름대로도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다. 그걸 예. 하려면은 재충전과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시장 혹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불출마를 놓고 워낙에 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또 다른 자리를 뭐 약속받았다, 뭐 빅딜이 있었다, 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 윤심 얘기하는 거. 사실은 윤심은 저한테 있었죠. 오히려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윤심이 작용해서 불출마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시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지금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네. 저한테는 휴식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예. 그 말씀도 제가 당선인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딜하거나 뭐 이 보이진 않는 손이 제 불출마에 작용한 거는 요만큼도 없다.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대구시장 시절에 관저에 계셨잖아요. 네, 이제 네. 대구에 집을 좀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어차피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예. 또 치매에다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예. 제가 장남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3년을 모시고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저도 좀 쉬어야 되겠지만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시고 못한 효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님 같이 모실 집을 지금 네. 몇 군데 지금 대구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정해야죠. 네, 그럼 뭐 앞으로도 대구에 쭉 계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대구에 살 겁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뭐 윤심 얘기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과 자리가 있으셨잖아요. 깜짝 회동도 있었고 최근에도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당선인하고 곤란한 제 질문일까요? 개인적인 네. 일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거는 다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에 언론에서 뭐 권영진 백수 된다, 뭐 걱정하지 마라 네. 이 얘기는 좀 와전된 얘기입니다. 와전된 얘기고 물론 뭐 저도 당선인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해드렸고 당선인도 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늘 이제 대구시장으로서 더 당선인께 바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구의 성공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네. 그동안 사실은 표는 대구 경북에서 얻고 그리고 사실은 표만큼 대접 우리 못 받았다. 예. 이제 이번만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당선인은 대구의 경북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기 나름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대구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의 에너지를 같이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구시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님의 차기 행보나 역할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휴식, 재충전, 네. 그리고 또 제가 대구시장으로서 좀 대구가 조금 열린 도시, 포용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시장하면서 좀 시장으로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해서. 전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장직을 떠나서 네. 우리 대구가 미래로 세계로 그리고 도약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제 하고 싶은 얘기 이제는 할 작정입니다. 할 작정이고요. 또 봉사도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치인 같아요. 행정가라기보다도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 재직 시절 정말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했다, 좋은 정책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정책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여쭤보면은 경제 살리고 기업 유치하고 또 네. SOC 철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 물론 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재임 기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 정신과 문화를 네. 헌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은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우리 대구 사람들이 밖으로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구의 자긍심을 높이려면은 적어도 3대 헌창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게 우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 네. 그 추진해서 2017년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광주의 5.18도 아니고 4.19도 아니에요. 네. 대구의 2.28 민주운동인데요. 이 부분들도 우리는 이걸 제대로 밖으로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국가기념일로 시민들 10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도 국가기념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네. 국가기념일로 기념행사를 하고 달력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물론 뭐 미술이라든지 이 문학 쪽에도 높지만은 공연 문화예술 쪽에 음악 쪽에 굉장히 유서가 깊고 그래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을 오랫동안 하는 도시가 아시아에선 대구가 유일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자 해서 그 부분들도 이제 마무리돼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대구의 역사 문화를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대구의 정신과 문화를 현장하는 사업이 가장 애착이 가는 사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이거 더 잘해볼 걸 이런 사업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코로나가 제일 아쉽죠. 코로나라는 시간들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고 단절시켰고 어찌 보면은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시정이 시민들 소통 시정이고 참여 시정인데 그러니까 참여 소통 시정은커녕 시민들과 만날 수도 없었던 네. 긴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사회하고 제가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이 있었던 그래서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혀버렸던 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중요한 사업들도 진도를 꽤 많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이제는 다음 시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소통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솔직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에게 듣는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 기자가 이번 코너 준비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시장님에게 궁금한 것들 추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서. 코로나 얘기를 방금도 주셨지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민선 7기 시정의 저희 절반 이상을 코로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야전 침대 놓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나요. 어떤 그때 기억 나시는지 어떤 맞아. 생각이셨는지 그때 기억을 좀 말씀해 2월 주세요. 18일 아직도 네. 생경합니다. 밤 10시쯤 저한테 우리 예. 실무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예. 뚫린 것 같다고 코로나 환자 생긴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발표를 못하고 질병본부에 올려서 질병본부에서 한 번 더 해서 예. 그게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어. 그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그래도 그때 역학조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메리스 때 우리가 환자가 한 명 나왔잖아요. 그렇게 메리스 때처럼 방어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렇죠. 첫날 1명, 둘째 날 11명, 그리고 셋째 날 28명 이러면서 여섯째 되는 날은 141명, 그리고 하루에 741명까지 나가는 그리고 병상은 우리가 준비된 게 없어서 병상이 부족하고 또 병상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간들이었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피크를 찍고 제로를 만든 게 53일 만이에요. 이건 기적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감염병 역사상 네. 53일간의 유행을 안정화시킨 도시는 대구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당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놀라운 우리 시민 정신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코로나라고 조롱도 있었고 예. 대구 봉쇄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시민들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외국 보면은 도망가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면 네.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우리 대구에서 방어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봉쇄하고 사재기는커녕 있는 것들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3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유행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겨낼 수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팠지만은 대구의 정말 자존심을 대구 시민들의 수준 품격을 한번 보여줬다. 그리고 그거는 세계는 다 알아요. 네. 우리 국내는 잘 몰라 그걸. 근데 예. 세계는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또 하셨던 기억이 네. 제가 또 나네요. 그때 또 아쉬웠던 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셨던 시정들이 좀 묻힌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 시장은 일은 많이 했는데 네.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아.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뭐 코로나로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코로나가 뒤엎는 상황에서 우리 시정이 이것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습니다. 알려봐야 아무 관심이 없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우리 시민들 잘 극복했다는 걸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를 이 K 방역의 모범 도시를 대구로 하고 대구 시민들 참 놀랍다라는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좀 아쉬움을 달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초반에 아까 말씀 주신 숫자까지 또렷이 기억하는 그때를 우리가 모두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구가 좀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뭐 봉쇄, 대구 코로나니 또 뭐 신천지 시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들은 재난이 왔을 때 책임을 먼저 논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는 게 현명한 사람의 태도고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책임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돌아올까 봐 남에게 희생양을 정하고 몰아붙이고 아마 대구에서 사실은 우한을 보면서도 우리가 설마 대한민국에서 우한처럼 유행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다가 예. 대구에서 뻥 터지니까 사실은 그때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 공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천지 책임, 대구 책임, 권영진 책임으로 가려고 네. 하는 프레임 전쟁이 있었다고 봐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한 40일, 50일간 야전 침대에서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방역을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 방역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그러한 프레임 전쟁, 네. 대구를 조롱하고 예. 또 모든 것을 대구에 요만한 건 잘못이 있으면 이만큼 칭소봉대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치인은 그랬잖아요. 이 권영진은 코로나 방역하기 싫은 모양이랬다고 예. 조롱하고 예. 우리 대구 기업인들이 서울 올라오면 오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는 대구 제품들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네. 오히려 정치적 선동이라든지 낙인 찍기라든지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도 다 지나갔다. 이제는. 네. 네, 지금은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렇죠. 잘 해냈으니까. 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좀 어려웠을 때 지금 대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려다가 곤경에 처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 사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가짜 백신 사기 사건.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초기에 방역을 잘했어요. 근데 저나 우리 공무원들, 정부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당국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이고 거리 떨어뜨리라 그러면 떨어뜨리고 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스러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방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초반에 대유행과 혼란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과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 중에 중요한 것이 백신과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백신 구하고 치료제 구하는 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가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5월로 돌아가면은 백신이 없어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백신 놓다가 3주간 중단되기도 했을 때 우리 대구의 의료계가 야, 이거 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백신 구해보자. 라고 해서 백신 수입선을, 도입선을 찾았고, 그리고 찾자마자 이걸 대구시가 그걸 구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부에 바로 보고하고 토스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조금 리크가 된 겁니다. 나가버리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마치 대구가 가짜 백신 사기나 당한 것처럼 가짜 백신도 없었고 사기당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부가 어떻든 간에 백신을 많이 구했잖아요. 예. 대구는 특히 저나 우리 대구 의료계는 그때는 완전히 몰매를 맞았어요. 변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계기가 돼서 정부가 백신을 좀 조기에 도입하고 더 열심히 도입하는 그런 촉매제가 됐다. 그걸로 또 그 또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이제 뭐 달관을 하신 듯한 답변이신데요. 근데 시장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이제 백신 그때의 그 사건, 그 상황이 전후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임기 중 지지도에도 좀 영향이 상당히 타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백신 어떤 그 정치적 프레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지도로도 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게 행정가로서는 물론이고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참 뼈아픈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사실은 제가 작년 6월 전에 백신 사건이 6월 초에 일어났거든요. 네. 제가 사과한 게 6월 8일로 기억하니까. 근데 그 5월까지의 제 시정평가나 지지도는 꽤 괜찮았어요. 예. 꽤 괜찮았는데 그 백신 사건이 있고 나서 완전히 반대로 이 시정 못하는 시장으로, 일 못하는 시장으로, 일한 게 없는 시장으로 백신 사기나 당하고 장풍에 쓰러지기나 하고 뭐 헐리우드 액션이나 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너무너무 아팠죠. 근데 예. 사실은 저도 뭐 정치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야 아닌데 몸부림치기도 쳐봤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막 어찌 보면은 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서 너무나 깊숙이 심사에 이 침투된 것들을 제 힘으로 이렇게 이 바로 잡기에는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은 진실은 알려지고 시민들은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세월의 시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픈 시간을 좀 보내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의 정책, 워낙에 뭐 8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지만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고 이제 진행 과정에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 얘기를 먼저 해보면 국비 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아직까지 난항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현직에 계시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 공항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민간공항이 독자적인 할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활주로를 겸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려면 군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공항은 지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을 해가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공항이 따라갑니다. 저는 민간공항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간공항은 가덕도처럼 새롭게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에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물류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여객 시설이라든지 비행기가 와서 묵는 계류장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이 시설을 하는데 한 1조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그거는 뭐 국비로 조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공항이 제대로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거든요. 이게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리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군공항이 떠나간 자리를 개발해서 이 비용을 조달할 때 과연 이게 조달이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여기서 충당을 하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대구에 미래가 있는 공간으로 그러려면은 공항 만드는데 여기 개발 이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투입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국비도 투입을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공항 이전 작업이 잘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민간공항, 군공항이 같이 이동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의견도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에서 좀 선회했던 거는 어떻게 좀 의견이 좀 바뀌어서 수렴이 됐는지 기억하시는지? 원래 군공항만 이전을 하면은 장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민간공항이 가까운데 대구 도심에 네, 있게 도심에 되니까 있죠. 예. 좋죠. 그런데 이제 과연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군공항만 경북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 받아줄 데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광주가 똑같은 이게 범하거든요. 광주도 민군 겸용공항인데 과거에 무안으로 다 옮겨갈 때는 무안에서 동의를 했어요. 근데 민간공항 아까우니까 민간공항은 놔두고 군공항만 옮기자 광주에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무안에는 민간공항은 들어섰어요. 군공항 옮기자고 하니까 군공항 안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공항은 놔두고 군공항만 옮기면 좋기는 할 텐데 네.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공항도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제주도 가거나 동남아 여행 가기에는 좋은 소비공항은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 물류가 가능한 공항은 여기서는 그런 공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작아서. 예. 옮겨가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 물류공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 관련 도로도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또 따라오는 문제가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난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공항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타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군의를 설득하기 위해서 군의의 요구가 우리 군의를 대구시로 편입시켜 주면은 군공항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장과 도지사도 사인했고 예. 25명의 대구 경북 의원들 다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도 의원들도 대부분 사인했어요. 근데 이게 시켜줘야죠.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지금 네. 몇몇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이 처리가 안 되어서 군의 대구 편입이 늦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만큼 공항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도 실무적인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군의와 의성의 도움 없이는 공항 이전 건설 작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큰 대의를 봐야 돼요. 그 반대하는 국회의원 심정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본인의 지역구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죠. 네. 대의로 돌아와서 약속은 약속, 군이 대구 편입은 빨리 해결을 해주고 이제는 하루 빨리 가덕도 생기기 전에 우리 대구 경북에 멋진 공항 먼저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어서 자꾸 이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애초에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했었지 않습니까? 통합 신공항 시대가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2028년 지금도 일정대로 가면 2028년은 된다고 봅니다. 예. 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지금 인수위에서 TF팀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3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갔거든요. 네. 우리 내부만 자꾸 장애를 만들지 않으면 군이 대구 편입을 자꾸 막거나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2028년 개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이제는 사실은 주변 여건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대구 경북 내부에서 지금 잔깨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자기 이익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대로 된 공항 시대, 그래서 대구 경북이 세계로 열리고 세계가 대구 경북으로 오는 시대, 저는 2028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한번 또 다음 남아있는 정책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물 문제, 대구의 수건이었던 이 물 문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세종에서 취수원 관련해 협약이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좀 자평하십니까? 절반의 성공이죠. 사실은 취수원을 몽땅 다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미를 설득하지 않으면은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구미는 자꾸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거는 물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상수원 보호구역을 없애가지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하려는 거다.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58만 톤 하루에 필요한 거 다 거기서 취수하는 게 아니라 30만 톤만 하고 여기도 취수원을 그대로 둘게.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대신 구미공단에서 수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시적으로는 50만 톤 다 주라 가변식으로 예. 이렇게 합의 본 거거든요. 절반의 성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미공단에서 대구 치수장이 3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한 70km만 떨어져 있어도 내려오면서 자연 정화가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이상을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구미 시민들과 구미 시장께서 이런 대구의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합의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절반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야 돼요. 잘 살려나가야 돼요. 물론 정치적 반대가 일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네. 그러나 그분들도 정말 대구가 물을 같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구미의 상수원 보호 해평 중심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구하고 물을 나누면서 구미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정치죠. 이걸 언제까지 대구 구미 싸움 물 문제 때문에 싸우면서 구미 주민들만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것도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죠. 네. 예. 네. 이 취수원 이야기를 여쭈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댐 원수를 이제 당겨와서 취수원 활용하겠다 공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대구시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좀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안동댐, 이맛댐 네, 물을 맞습니다. 이용하자라고 상수댐을 얘기를 당겨와서. 하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안동댐, 이맛댐은 식수댐이 아니에요. 거기 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안동 시민들이 그걸 허용을 할까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용역할 때 지금 이제 해평치수장 공동 이용으로 결정이 됐지만은 그때 또 다른 대안이 안동댐 물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염두에 그렇게 하면은 또 돈도 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도수관로를 새로 묻어야 돼요. 지금 이마댐에서 영천댐까지 오는 도수관로는 포항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루 30만 톤 관로인데 있죠. 네. 우리가 58만 톤을 이용하려면 새로 관로를 묻어야 돼서 그게 이제 관로 묻는다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돈 문제보다도 그때 안동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확정도 안 됐는데 안동댐 물 못 주겠다고. 근데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께서 그렇게 공약하신 걸 봤는데 저렇게 가면 또 치수원 다변화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본인이 시정을 맡아서 잘 살펴보시면은 네.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핫한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대구시정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은 이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을 했었죠. 예.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중장기 과제로 또 중앙 정부가 통합으로 가도록 하는 법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우선은 대구 경북도 특별자치연합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구광역 광역행정기획단을 3월 10일 날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을 시키고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도 지금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로 가듯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선은 사실은 대구 경북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건 그겁니다. 1호선, 2호선이 경산에서 끊겨 있잖아요. 예. 이거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경북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우선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경산이나 대구에서 경산을 출퇴근하는 기업인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무는 특별자치연합에서 떼줘서 거기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하나로 가려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려면은 이 버스라든지 철도망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사무도 대구 경북 따로따로 해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특히 우리 대구 통합 이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같은 사무는 대구 경북이 따로따로 해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추진 과정에. 네. 그런 것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연합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울경보다 조금 늦기는 늦지만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과 또 도지사가 이걸 잘 해야 대구 경북은 사실은 태생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렇게 태어난 공동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81년도에 직할시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모든 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도 많고 어려움도 많죠. 그래서 네. 함께 해야 돼요. 네, 어떤 뭐 행정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경제, 뭐 생활, 문화 다양한 통합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는 서대구 KTX역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제 서남북권의 개발도 시작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우리 경제축으로 보면은 서대구 서남북권에 우리 이 기업과 공단의 80%가 거기 몰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동대구역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서 그래서 서대구 역사를 만들자는 게 소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이제 서대구 KTX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상훈 의원도 많이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이제 3월 달에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대구 시비로 지은 겁니다. 지금 서대구 KTX 역사는 그때 우리가 역사를 인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역사를 인가만 해주면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 대구에는 이제는 서대구역도 있고 동대구역도 있는 두 개의 KTX, SRT 역사가 생겨서 아마 서대구권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역사가 생김으로써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이제는 아마 속도를 낼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대구가 좀 낙후되었었는데 동대구와 서대구 양축으로 대구가 균형 발전하는 새 시대를 앞당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서대구역에서 한번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네. 편해요. 네. 오히려 그쪽 지역 주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뭐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긴 한데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후보 최종 확정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뭐 파워풀 대구, 체인지 대구. 이게 사실 컬러풀 대구에서 이렇게 변화하겠다, 시정 개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말이든 또 공약으로든 굉장히 좀 강하게 그 의지가 이야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시장님으로서 보는 어떤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책이나 공약의 찬반을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네. 사실은 8년 전에 예. 변화와 혁신을 외쳤잖아요. 예. 일신 우일신 해야 돼요. 저는 체인지 대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컬러풀 대구의 이면에는 파워풀 대구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전임 시장이 했던 것들을 다 뭐 이 원점으로 돌리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변화와 혁신이란 걸 슬로건으로 8년 전에 대구시장이 되었는데 제가 김범일 시장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정말 이유한 미술관 외에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 이게 전임 시장님들께서 정말 그동안 많은 땀과 수고를 했고 거기에는 대구 시민의 땀이 보태진 거예요. 네. 대구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된 일인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체인지 대구, 파워풀 대구에는 그동안 해왔던 시정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는 더 좋게 대구를 만들겠다 이런 정신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죠. 혹시 노파심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뭐 제도적으로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비가역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까? 굵직하게 나왔던 현안만 해도 공항 이전 부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말이 다시 이제 철회를 하셨지만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그랬고 취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굵직하게 대구하면 떠오르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충돌 혹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했던 시간 동안 이제 결정했던 것이 100% 옳다고는 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물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우리 대구 시민들 영남권 살면서는 낙동강 강물 먹어야 되냐, 댐물 먹어야 되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댐물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평치수장 공동 이용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산물의 결과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밖에서 보면은 왜 저 댐물 먹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오래 고민하면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청 신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논의와 또 수기 과정과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라서 좀 다음 시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은 네. 전임 시장에 대한 거는 재검토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차기 대구시장께 이것만은 꼭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제가 하면서 아쉬운 게 신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동안 대구 하면은 섬유하고 자동차 부품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지금 물산업 선도도시가 대구가 됐거든요. 유일하게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 거기에 141개의 괜찮은 기업군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 도시, 네. 로봇은 정말 대구가 앞서 나가는 도시입니다. 이제 미래 산업이 로봇 산업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어찌 보면은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여기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했던 게 휴스타라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인재들을 이 양성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기업에 보내는 거죠.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이 신산업 육성이란 거는 적어도 10년, 20년 꾸준히 해야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다음 시장, 그 다음 시장까지 한 8년, 10년만 꾸준히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하면은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성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예.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시민들께서 부족한 시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제가 8년간 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장님 누가 되시든지 간에 시장님과 힘을 합쳐서 대구가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인 도시, 그리고 대구라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다음 시장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보도 특집 이슈메이커에게 듣는다. 오늘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시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